완벽했던 고성희의 가면이 벗겨지고 25년간 감춰온 출생의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지은호가 평생 지켜온 카페에는 이 지역의 어두운 과거가 그림자처럼 들이우는데 하나의 거짓이 밝혀지자 또 다른 비극이 모습을 드러내는 숨막히는 전개. 과연 이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고성희의 저택은 한밤중에도 정적이 아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림자만이 드리워진 어둠 속 25년간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자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영나와 성재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었고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이야. 내 딸 은호야. 성희의 떨리는 고백에 은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엄마라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증오했던 존재가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라고. 은호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펜던트와 똑같은 펜던트가 보석 상자 안에 들어있었고 뒷면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는 글귀가 똑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제 펜던트와 똑같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엄마는 정순이에요. 은호는 오열하는 고성희를 뒤로 한 채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거든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수많은 유리 조각으로 찢겨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는 고성희의 울음소리는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절규처럼 들려왔고 그 소리에서 도망치기 위해 은호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또 다른 파국이 은호의 카페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켜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고 그들의 거친 발걸음은 카페의 평화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여기 이 지역 있지? 당장 나오라 그래. 그들은 지역의 과거, 즉 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하는 조폭물이었습니다. 은호는 그날도 혼자 카페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은 창고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긴 개인 카페입니다. 손님들 계신 곳에서 무슨 큰 소리세요? 은호가 막아섰지만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사장님이시구만. 우리 일이랑 상관없는 줄 알아? 여긴 이 남자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라고.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고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방황한 기색을 감추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는 밖에서 하시죠.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조폭들은 그를 비웃으며 탁자에 놓인 컵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컵이 깨지고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자 은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공간이 지역이 끌어온 과거의 그림자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었거든요. 은호한테 손대지 마. 지역은 은호에게 다가서는 한 남자의 팔목을 꽉 붙잡아 꺾어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지. 잠시 후 조폭들은 으름장을 놓고는 떠났지만 카페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엉망이 된 바닥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지역을 노려봤습니다. 이런 일까지 끌어들이면서 여기 남을 생각이에요? 선배 문제 때문에 우리 카페가 위험해졌잖아요.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은호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맘대로 집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고 그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가능하리라 믿었거든요. 은호는 그런 그의 눈빛을 보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인사도 말도 걸지 말아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지만 떨림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늦은 저녁 지역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텅 빈 방은 아들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했지요.
책상 서랍에는 자신이 결혼 자금이라며 건넸던 돈 봉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놈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상철은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을 쓰지도 않고 방치한 채 떠났다는 건 그만큼 지혁이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김다정이 들어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보, 그 돈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다정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혁을 걱정했습니다. 평소엔 누구보다 강단 있는 그녀였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이들을 엿듣고 있던 조옥래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지혁이가 나왔어. 근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불길해.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조옥래의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자 다정은 울음을 참으며 옥래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지혁이 그렇게 약한 아이 아니에요. 그 말과 동시에 다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다정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흐느낌을 쏟아냈습니다. 뒤늦게 상철이 따라 나와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홀로 지혁을 걱정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였던 다정이 사실은 가장 약한 마음을 가진 엄마였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정은 결국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장수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때 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다정은 망설임 없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혁이에요. 들려오는 목소리에 다정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오려 했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지요. 그래, 지혁아, 잘 지내고 있니? 전화기 너머에서 지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할까봐 전화했어요. 나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대신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혁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상철이 도착해 다정을 위로했고 다정은 지혁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지혁은 성재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성재는 이미 은호에게서 지혁이 카페에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거냐? 지혁은 대답 대신 창고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접이식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몇 권의 책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새하얀 종이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맘대로 집. 성재는 그 글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맘대로 집? 이름은 기발한데 넌 또 무슨 맘대로 하겠다는 거냐? 지혁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곳이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야.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 다시 일어서고 싶어.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집. 그게 맘대로 집이야. 성재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답다. 하지만 현실을 좀 보지 그래. 세상은 그렇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아. 특히 너처럼 모든 걸 잃고 돌아온 사람한테는 더 냉정하지. 하지만 가족한테는 알리지 마라. 널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너가 안다면 이렇게 태어날 순 없을 거야. 지혁은 급히 성재를 붙잡았습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마. 아직은 돌아갈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성재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자격? 그 말이 언제까지 핑계가 될 것 같냐? 너는 계속 이렇게 버티기만 할 거냐? 그 말에 지혁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창고 벽에 붙인 맘대로 집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여길 무너뜨리면 나는 진짜 끝이다. 은호는 멀리서 그런 지혁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망가진 과거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은 그녀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알 수 없는 연민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음 날 은호는 지혁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아요. 그 말에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예전처럼 무너져 주저앉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은호의 냉정함을 견뎌내고 언젠가는 다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던 지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섰습니다. 은호 후배, 괜찮나 싶어서 와봤어. 성재의 따뜻한 말은 혼란스러운 은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창고로 안내받았고 지혁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번엔 내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 누가 뭐라 해도 나 스스로 뭔가를 세우고 싶어. 그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야. 성재는 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심으로 그를 응원했어. 지혁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 널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걸 무시한 채 혼자만의 길을 가면 결국 너 자신만 더 고립될 거야. 그때 은호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혁 선배, 제발 제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세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필요해요.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도 지혁 선배가 왜 그렇게 제 마음을 무너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흔적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지혁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떠났던 시간 동안 은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실감했지요. 성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은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해.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야.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비치고 있었어. 은호는 등을 돌리며 카페 불을 하나둘 끄기 시작했고 성재는 그녀 옆에 서서 위로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 옆에 내가 있잖아. 은호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성재의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였을 겁니다. 그날 밤 카페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선 세 사람은 각자의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어. 은호는 상처와 분노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했고 성재는 친구를 걱정하면서도 은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혁은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뿐이었지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지혁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발견한 돈 봉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거짓말이 박진석에게도 알려지면서 그녀의 삶은 어떤 파국을 맞게 될까요? 거짓 가면이 벗겨진 고성희의 진짜 얼굴, 그리고 25년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이것은 그들의 파국적인 관계에 있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